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이 공식 하나를 알면 지금 시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바로 보여. 30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지금 딱 하나의 신호를 가리키고 있거든.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넘었어. 77년간 한 번도 못 넘었던 일본, 이제 진짜 추월 직전이야.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야. 이게 왜 투자자한테 엄청난 기회인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줄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 3월 한 달 수출만 861억 달러,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거야. 한 달에 861억 달러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웬만한 나라 1년 수출액이랑 맞먹어. 그게 단 한 달에 일어난 거야.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격차가 겨우 290억 달러 수준이야. 이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거야.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오늘 수업에서 뭘 다룰지 먼저 보자. 오늘은 K반도체 초황의 진짜 의미를 파헤칠 거야. 단순히 수치가 크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야. 왜 지금 이 수치가 나왔는지, 그 뒤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봐야 해. 일본 추월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려줄게.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운명을 바꾸고 있어.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한국 수출 7천억 달러가 왜 충격적인 숫자인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7천억 달러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 쉽게 말하면 한국 GDP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수출 하나에서 나오는 거야. 한 나라 경제의 절반이 물건 팔아서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봐. 그리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거지. 한국 수출이 1,000억 달러를 처음 넘긴 게 1995년이야. 거기서 7천억 달러까지 딱 30년이 걸린 거지.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야. 외환위기도 넘고 금융위기도 버텨내면서 하나씩 쌓아 올린 결과야. 특히 6천억에서 7천억으로 가는 마지막 구간이 핵심이야.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없었다면 절대 이렇게 빨리 올 수 없었던 숫자거든. 그리고 이 7천억 달러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달성한 나라야.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다음이 한국이야. 지금 일본과의 격차가 겨우 290억 달러야. 역대 최저 수준이고 사실상 추월 코앞까지 온 거거든. 290억 달러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월간으로 쪼개보면 한 달에 25억 달러 차이야. 지금 한국의 수출 성장 속도를 보면 이 차이는 금방 줄어들어. 방향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좁혀지는 구조야. 일본은 내려오고 있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어. 두 선이 교차하는 건 시간 문제야. 더 놀라운 건 올해 1월에 한국이 월간 수출에서 일본을 처음 넘었어. 한국 658억 달러, 일본 586억 달러, 72억 달러 차이로 역전한 거야. 77년이야, 77년. 일본이 한국보다 월간 수출에서 앞섰던 기간이 77년이었는데 그게 깨진 거야. 이건 단순한 통계 역전이 아니야.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일본은 자동차와 기계 중심이고 한국은 반도체와 전자 중심이야.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반도체를 더 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3월 한 달 수출이 861억 달러를 찍었어. 전년 대비 48.3% 증가. 이건 말 그대로 폭발적인 숫자야. 18.3%라는 게 얼마나 큰 성장이냐면 작년 이맘때 100을 팔았다면 올해 148을 판 거야. 같은 기간에 절반 가까이 더 판 거거든. 이게 한 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의 성장률이야. 그리고 이 성장을 이끈 핵심 품목이 반도체야. 이 폭발의 핵심 엔진이 뭐냐면 바로 반도체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금액으로 1,500억 달러에 달해. 2위 자동차가 12%야. 반도체가 2배 이상이지. 한국 수출을 사실상 반도체 하나가 끌고 가는 구조야.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시황이 좋을 때 한국 수출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야.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거든. 반도체 수출만 전년 대비 30% 성장했어. 1,500억 달러면 삼성전자 연간 매출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야. 그리고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직접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있는데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 그게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야. 일단 이 흐름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제대로 짚어보자. 구조를 알아야 어느 종목이 진짜 수혜주인지 보이거든. 자, 2교시 들어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대체 뭔지, 왜 지금 이렇게 터지는 건지 핵심을 뜯어볼 거야.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면 안 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줄게.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가격까지 동시에 오르는 시기를 말해. 지금 그 중심에 AI가 있는 거야. 보통 수요가 늘면 공급도 늘어서 가격이 떨어지거든. 근데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절대 못 따라가고 있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려. 그 사이에 AI 수요는 매년 2배씩 커지고 있는 거야. 이 구조 때문에 수요 폭증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한국 수출 금액도 같이 폭증하는 거지. AI를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해. 그래서 필요한 게 HBM, 고대 역폭 메모리야. HBM을 쉽게 비유하면 초고속 고속도로 옆에 만든 거대한 창고야. 데이터를 빠르게 꺼내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조거든. 일반 메모리보다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훨씬 커. AI가 복잡한 연산을 할 때 이 HBM이 없으면 속도가 확 떨어지는 거야. 엔비디아 GPU 하나에 HBM이 여러 개 들어가.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HBM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구조야. HBM 수요가 매년 3배씩 성장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리고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야.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돼. 그 중에서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어. 나머지 10%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갖고 있어. 사실상 HBM 시장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봐야 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야. 공급자가 거의 없는데 수요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한테 있어.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야. DRAM 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1위야. NAND 플래시 메모리에서도 한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지형도를 보면 더 확실해져. 미국은 AI 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자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미국이 연간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돈이 수백조 원 수준이야. 이 투자가 서버로, 서버가 HBM 수요로, HBM 수요가 한국 수출로 이어지는 거야. 중국은 자체 반도체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 수준에 한참 못 미쳐. 당분간 한국산 메모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 지형도가 한국에게 완전히 유리하게 형성돼 있어. 적어도 향후 2년에서 3년은 이 구조가 유지될 거야. 일본은 2011년 수출 8,226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내려오고 있어. 반대로 한국은 꾸준히 올라가면서 이제 두 곡선이 교차하기 직전인 거야. 일본이 왜 내려오냐면 자동차와 기계 수출이 전기차 전환에 밀리고 있어서야. 엔저로 수출 단가는 낮아지고 경쟁력도 점점 떨어지는 구조야. 반면 한국은 반도체라는 핵심 품목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타고 있어.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수출이 더 커지는 구조거든. 교차점이 2026년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가능하다고 봐. 이 역전이 실제로 일어나면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 전체에 엄청난 모멘텀이 생겨. 전문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슈퍼사이클이 2026년까지 이어지고 일본 역전 가능성을 70%로 봤어. 70%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 투자에서는 이 정도 확률이면 강하게 베팅하는 수준이야. 100%는 세상에 없어. 70%면 충분히 높은 확률이야. 대신증권도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어. 반도체 관련 종목들 목표가를 일제히 올렸거든. 전문가들의 시각이 한 방향을 가리킬 때 그 방향을 무시하면 안 돼. 물론 리스크도 있으니까 그건 3교시에서 따로 짚어줄게. 산업통상부도 올해 수출 목표를 7,400억 달러로 잡았는데 1분기에만 이미 30%를 달성했거든. 이 속도면 8천억 달러 돌파도 현실적인 이야기야. 1분기에 30%를 달성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3개월의 연간 목표의 30%를 채운 거야.
이 속도가 유지되면 1년치 목표를 10월 안에 채우는 거야. 수출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 정부도 추가 지원에 나서거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도 더 강해질 수 있어. 8천억 달러를 넘으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라서게 돼. 1995년 1,000억 달러 시대를 연 뒤 30년 만에 세계 5위라니 엄청난 변화지. 8천억을 넘으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라서게 돼. 한국 경제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야. 세계 5위 수출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이 달라져.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촉매가 되는 거야. 수출 순위가 오른다는 게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거고, 이건 기업 실적으로 직결돼. 2교시에서 핵심을 다 잡았어. 이제 진짜 투자 얘기 3교시로 넘어가자.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수혜주 지금 알려줄게. 수혜주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먼저 알아야 해. 그냥 반도체 관련이면 다 오른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슈퍼사이클에 직접 수혜를 받는 종목과 간접 수혜를 받는 종목이 달라. 그리고 리스크를 안고 있는 종목도 있어. 이걸 제대로 구분하는 눈을 오늘 키워가야 해. 그래야 진짜 수익이 나는 종목을 잡을 수 있어. 첫 번째는 삼성전자야. 글로벌 DRAM 점유율 1위, 메모리 반도체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 삼성전자가 좋은 이유는 단 하나야. 반도체 수출이 늘면 삼성전자 실적이 직접적으로 올라가거든. 다른 종목들은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지만 삼성전자는 완전히 직결돼 있어.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봐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야. 반도체가 잘 팔리면 삼성전자에게 그 돈이 바로 들어오는 구조야. 이게 직접 수혜주라고 부르는 이유야. PER 12배라는 게 역사적으로 꽤 낮은 수준이야. 즉 지금이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야.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잡았어. 현재 8만 5천 원이니까 상승 여력이 17% 이상 남아있다는 거지. 17% 상승 여력이라는 게 적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1년 안에 17% 오르면 은행 이자의 10배야.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기준 최소 목표가야. 슈퍼사이클이 더 강하게 이어지면 목표가가 더 높아질 수 있어.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올릴 때마다 주가도 반응하거든.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상향하는 흐름이야. PER 12배가 업종 평균 대비 낮다는 게 중요해. 같은 실적이면 더 싸게 사는 거야.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야. HBM3E 세계 1위.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0% 성장할 전망이야.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 엔비디아 최신 GPU에 들어가는 HBM을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거든. 엔비디아가 잘 팔릴수록 SK 하이닉스도 잘 팔리는 구조야. AI 서버 한 대당 HBM이 수십 개씩 들어가니까 수요가 엄청나.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현재 대비 상승 여력이 충분해. AI 투자가 이어지는 한 이 종목의 실적 성장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거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직접 수혜주의 핵심이야.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기본이야. 간접 수혜주도 있어. DB 하이텍은 파운드리와 아날로그 칩 쪽이고 PER 10배로 저평가 구간이야. 한미 반도체는 HBM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인데 최근 3개월 주가가 30% 올랐어. DB 하이텍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숨어있는 강자야. 파운드리 아날로그 칩은 AI 주변 부품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거든. PER 10배는 반도체 업종 안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야. 저평가 상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매력이야. 한미 반도체는 HBM을 만들 때 쓰는 TC 본더 장비를 독점 공급해. 이 장비 없이는 HBM을 만들 수가 없어. HBM 수요가 늘면 한미 반도체 장비 주문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야.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50%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근데 리스크도 반드시 봐야 해.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무역 전쟁이야. 중국향 수출 비중이 20%인데 공급망이 흔들리면 타격이 크거든. 리스크를 무시하는 투자는 반쪽짜리야. 아무리 좋은 흐름도 리스크가 터지면 한 방에 날아가거든.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 중국 수출길이 막힐 수 있어. 수출의 20%가 막히면 숫자가 얼마나 빠질지 계산해봐. 금리도 변수야. 미국 금리가 4.5%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AI 투자 속도가 줄어들 수 있어. AI 투자가 줄면 HBM 수요도 줄어들고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짧게 끝날 수 있어.
엔저 리스크도 봐야 해. 일본 엔화가 150엔을 돌파하면 일본 수출 경쟁력이 강해져서 한국이 불리해질 수 있어. 원자재 가격도 20% 올랐어. 반도체 공장 가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르면 마진이 줄어들 수 있어. 특히 후공정 중소형주는 조심해야 해. 중국 수출 비중이 40%나 되는 종목들이 있어. 하반기에 재고 조정이 시작되면 주가가 15%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야. 후공정 중소형주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포장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맡는 회사들이야. 이 회사들은 중국 공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그래서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야. 반도체 관련주라고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반도체 이름이 붙었다고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야. 공급망 구조와 고객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 재고 조정이라는 변수도 있어.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지만 하반기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져. 이런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안전해. 왜 대형주냐면 리스크가 터졌을 때 버텨내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야. 중소형주는 악재 하나에 30%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 대형주는 같은 악재가 터져도 낙폭이 제한적이야. 그리고 슈퍼사이클에서 실적 성장도 대형주가 더 안정적이야. 둘째는 실적 확인 후 진입이야.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1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해.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단기 트레이딩 얘기야. 장기 투자라면 실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거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실적이 검증된 종목을 골라야 해.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한 뒤에 진입하고 반드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거야. 분할 매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도 바닥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에 다 사면 그날이 고점이 되는 경우가 생겨. 대번에 나눠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쉽게 설명할게. 처음에 30%를 사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 30% 더 사고 실적이 확인되면 나머지 40%를 채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야. 급하게 다 넣었다가 흔들리면 결국 손실 보고 파는 일이 생기거든.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오래 살아남는 투자야. 욕심 한번 부리다가 수익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를 내가 정말 많이 봤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했어. 반도체 상승장에서 수혜주를 미리 잡고 리스크 종목은 빠르게 정리한 거지. 혼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혼자 다 파악하기가 힘들어.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실제로 이번 반도체 상승장에서 수혜주를 미리 잡은 학생들이 25% 수익을 냈어. 리스크 종목을 피했기 때문에 손실 없이 수익만 가져간 거야. 이게 정보의 힘이야. 같은 시장에서 누구는 25% 벌고 누구는 잃는 차이가 정보에서 나오는 거거든. 시장은 하루 사이에도 완전히 뒤집혀.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시장은 움직이고 있거든. 어제 분석한 내용이 오늘은 이미 낡은 정보일 수 있어.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거야. 뉴스에 나온 뒤에 진입하면 이미 늦어. 시장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선반영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움직인 학생들이 수익을 낸 거야. 혼자서 뉴스 찾아보고 판단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 타이밍 하나 놓치면 10%가 날아가는 게 시장이야. 반대로 타이밍을 잡으면 같은 기간에 남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나오거든.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줄게. 한국 수출이 7천억 달러를 넘었고 일본 추월이 코앞이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 흐름을 만들었고 핵심은 HBM과 AI 수요야. 직접 수혜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접 수혜주는 DB하이텍과 한미반도체야. 리스크는 미중 무역전쟁, 금리 변수, 엔저, 후공정 중소형주야. 전략은 대형주 중심, 실적 확인 후 진입, 분할 매수 이 세 가지야. 이 내용을 알고 시장에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달라. 오늘 수업이 그 차이를 만들어줬으면 해. 다들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 어떻게 보고 있어? 댓글로 알려줘.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고민 있으면 뭐든 달아봐. 실시간으로 분석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에 나오는 링크 보고 들어와.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